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내용 핵심은 전부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예요. 29만 원짜리. 저는 제가 보는 차트는 그렇습니다. 여기 깨졌을 경우에 27만 원을 반드시 열어둬야 된다. 근데 29만 원과 27만 원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강력하게 생각하는 지지 구간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다음 지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7만 원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야, 얘 또 빠진다는 거야?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분석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29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29만 원. 그러니까 요게 틀릴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29만 원이 강력한 락바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27만 원 구간이 다음 지지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차트를 보는 뷰에서는 29만 원을 무조건 지켜주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여태까지 엔캠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다 이렇게 맞춰왔는데, 그죠? 정확히 맞춰왔는데, 다시 한번, 이 구간이 왔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왔는데,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생각은 29만 원이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진 쳤다. 세력들도 여기를 무너뜨렸을 때 투매를 보면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얘네들의 목표는 7만원짜리 12물량을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목표일 텐데 여기서 주가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지네들도 알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무너뜨리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자기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하는 힘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박스를 쳐놓고 반등 시나리오로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4월 종가는 32만 5천 원에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월에 전고 뚫으면서 폭등하고 마무리되는 그림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트 선생입니다. 저 오늘 엔캠 영상 찍고 있고요. 제가 내일 영상을 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화요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알레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내일 찍을 수 있으면 찍을 거고 화요일에 늦게 와가지고 저녁에라도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패턴 자체가 음봉 뜨고 중심 회복 못하고 음봉 뜨고 중심 회복 못하고 음봉을 떴는데 중요한 건 우리 패턴을 좀 봤을 때 장대 음봉 반등, 장대 음봉 반등, 그 다음 음봉이 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장대 음봉하고 기술적 반등, 장대 음봉하고 기술적 반등. 그 다음 지금 뭐예요? 장대 음봉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하락의 힘이 거세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의 부분이 어땠다? 거세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락은 하긴 했지만 금요일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발생됐고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발생됐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발생이 됐지만 이 앞에 구간 매도세보다 약한 매도세가 발생됐다. 자, 왜 약한 매도세가 발생됐을까요? 29만 원 구간이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지지선이기 때문에 지지를 보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세력들이 원래 고의적으로 주가를 무너뜨리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들에서 다 내려오는 흐름에서 그죠? 여기 지지선 딱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 보이죠? 이 구간. 지지선. 그죠? 그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걸 봤을 때 어디를 지지선이라 생각을 해요? 여기를 지지선 생각한다. 얼마? 22만 원. 이 당시 22만 원입니다. 최저점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보이죠? 22만 원인 거. 여기가 지지선이다 원래. 그죠? 근데 이러한 지지선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지지선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전부 다. 근데 지지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 무너지니까 주가가 빠져버리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20만원, 21만원 깨졌을 때 요거 밀리면은 18만원까지 밀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저는 20만원 구간이 깨지면은 힘들다고 봤어요. 왜 그랬어요? 왜? 여기가 라운드 피겨 구간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이 지지선을 이탈시킨 후에는 지지선 어떻게? 빨리 회복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지선이 무너지면 빨리 무너지고 회복을 못할수록 여기에 강력한 매물대가 쌓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만원 깨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만원에서 21만 5천원이 단기적인 매수 타점으로 보인다 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현 구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 이탈된 후에 그죠? 이탈된 후에
지지 구간 저항이 되고 올라갔다 자 지지가 어떻게 돼요? 지지 구간이 그죠? 지지 구간이 저항선이 되고 돌파하니까 다시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된다. 간단한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라 했다. 하락하는 흐름을 돌려줬다. 돌렸다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상향 흐름. 근데 이 우상향 흐름에서도 추세 상단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다. 쉽게 얘기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에서 하락을 못 했어요. 하락을 멈춰주고 이 추세를 이어주면은 요런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이 추세 상단을 돌파했을 때 뭐 다시 한번 급등이 만들어진다. 추세 상단 어떻게 돌파해주면서 급등이 만들어졌죠. 쉽게 차트를 만약에 그려드린다라고 했을 땐 여기를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차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죠. 요런 흐름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러한 구간들을 돌파했을 때 슈팅이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여기서 올라온 추세를 그대로 봤을 때 일단 현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29만 원짜리 있잖아요. 29만 원짜리. 여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기 가장 중요해요. 제가 20에서 21만 5천 원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1분봉 나올래나? 1번 볼까? 1번 보면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온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갑작스럽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보시면 그죠? 이 구간에서. 그럼 여기서 단기적으로 거래가 터진 봉들이 지켜준 자리가 어디야? 지켜주고 뚫어진 자리가 29만 원이라는 거예요. 29만 원. 그죠? 근데 우리가 어제 MSCI 불발 패턴을 좀 말씀드렸죠. MSCI 어떤 패턴? 불발 패턴. MSCI 불발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8월에 MSCI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5월부터 그죠? 5월 15일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결과에서 어떻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여기서 다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MSCI 편의 기대감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5, 6, 7월 달에 12 물량이 있기 때문에 2천억이 있으면 2천억. 이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기대감을 어떻게 살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일단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은 미장이 빠졌습니다. 미장이 어떻게? 미장이 빠졌어요. 미장이 빠졌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2%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 초반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부정하지 않을게요.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엔캠의 흐름을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장 초반에 빠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장 초반에 빠져도 회복이 빠릅니다. 빠져도 회복이 빨라요. 빠져도 회복이 빠르다. 빠져도 회복이 빠르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 구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30분 내로 어떻게? 30분 내로 회복을 해요. 자, 30분 기다리세요. 30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0분 내로 회복을 한다. 여기 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쭉쭉쭉 밀리는 구간이 있는데 밀려도 30분 내로 회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얘는 장 초반에 개파락했지만 바로 회복. 그죠? 또 볼까요? 몇 군데 한번 체크해보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장 초반에 하락했지만 바로 회복. 그죠? 그리고 앞에 구간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밑에서도 아마 빠졌다가 바로바로 올라간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때도 그러니까 주포 특징을 좀 보는 거. 주포 특징을. 이때도 보면은 장 끝나고 아침에 그죠? 3분봉입니다.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빠져서 시작해서 바로 회복.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29만원 구간이 순간적으로 깨질 수는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는데 30분 안으로 회복을 좀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만약에 MSCI 불발 시나리오로 가면 29만원 깨지고 나서 반등할 수도 있고 만약에 MSCI 편입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땐 29만원 버텨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편입된다라고 봐요. 편입된다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이 편입이 된다라고 본 다음에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은 외국계 자금에 선침해가 들어오면은 그죠? 선침해가 들어오면은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주가를 바짝 띄울 것 같다. 바짝 띄우고 나서 그죠? 외국계 들어오는 펀드 자금들의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 후에 추가적으로 5월 31일에 리밸런싱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 나머지 물량을 정리를 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뉴스가 하나 떴었는데 새 종목 5월에 MSCI 편입 예상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알테오젠과 HT 현대일렉트로닉, 엔캠 등이 새 종목의 편입이 예상되었다. 라고 좀 나와 있는데 편입 확률은 90%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엔캠이 불발 시나리오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엔캠이 MSCI 편입이 되면서 당연히 외국계 수급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물량을 좀 던질 것 같다.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금액이 작아요. 850억 정도가 유입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MSCI라는 재료로서 지금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재료가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850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850억은 생각보다 저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MSCI의 단기적인 기대감은 좀 소멸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실적 부분인데 저는 이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2023년도 4분기 때 실적을 좀 24년도 1월 1분기로 좀 미룬 것 같거든요. 일부러 좀. 왜? 이번 5월 15일 전에 실적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실적 마감일이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전에는 실적을 공개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때 좋은 실적을 공개하기 위해서 2023년도 4분기의 실적을 최대한 비용 처리 다 하고 쓸 거 다 써가지고 내보내고 1월로 1분기로 매출을 조금 2월한 거 아닌가, 좀 매출을 1분기로 밀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조금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음모론이라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엔캠 같은 경우에 여기 읽어보시면 2차전지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엔캠은 홀로 승승장구하는 모양새다. 국내 최대이자 세계 3위 전해액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엔캠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 배터리 생산 거점에 진출한 상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받기 위해 텍사스, 테네시 등의 대규모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공장이 건설된다라고 했을 때 이슈가 좀 떴을 때 그죠? 추가적으로 좀 급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공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건설이 허가돼서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발휘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표일은 15일이고요. 실제 지수 반영일은 5월 31일부터다.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5월 15일이 1분기 성적 마감일이란 말이에요. 1분기 성적 마감일. 그러니까 1분기 분기보고서 마감일이 5월 15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때 맞춰서 뭔가가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MSCI 지수 변경 발표는 15일이라 돼 있잖아요. 15일. 그러면은 5월 15일로 갈수록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서 고점이 5월 초중순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 전에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단 제가 봤을 땐 지금 구간에서 더 이상 빼면은 좀 힘들 것 같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 빼면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21선을 제가 지금 지수로 보고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단순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 21선이 딱 현재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29만원 선이에요. 21선이. 내일 가면은 올라가면은 월요일 시작되면은 21선이 29만 4,500원. 이 정도가 아마 21선일 거란 말이에요. 아마 29만 계산해보니까 4,000원? 4,000원에서 5,000원? 이 사이가 이제 21선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1선이 어차피 29만원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29만원이 깨질 경우에 제 생각입니다. 깨질 경우에 30분 내로 회복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엔캠 주포 특징상 내가 볼 때 얘네의 주포가 성격이 급해요. 장 초반에 밀어도 바로 말아 올린단 말이야. 물론 수급의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포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밀어도 바로바로 말아 올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월요일에 이게 장중 대응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영상을 월요일에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게 됐을 때 병원을 오후에 가니까 최대한 영상을 빨리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월요일에 제가 아침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말에도 라이브 잠깐 켰거든요. 라이브 잠깐 켰는데 이거 라이브 킬 수 있으면은 라이브 킬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라이브를 한번 켰었어요. 라이브 한번 켰었고 여기 라이브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죠. 토요일에 한번 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에 시간이 되면 한번 켜볼게요.
시간 켜볼 테니까 아침에 어차피 30분만 하면 되거든요. 20분에 30분만 하면 돼. 왜? 미장이 빠졌었고 미국 시장이 빠졌었고 그죠? 미국 시장이 빠졌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슬라도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엔캠이 지금 중요한 29만 원 구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대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엔캠 라이브 하면은 참여하실 분들 있으면은 엔캠만 잠깐 하려고요. 조금 하면 5분, 15분 할 수도 있는데 잠깐 장전에 이렇게 밀렸다 가는 패턴들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이 장전에 대응을 좀 하고 바로 이제 좀 끌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참여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엔캠 라이브라고 좀 이따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여하시는 인원 보고 키든지 말든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엔캠 라이브라고 보내주신 분이 많으면은 그만큼 좀 라이브를 원하는 거니까 제가 5분에서 10분 정도 좀 킬 수 있으면 킬 테니까 엔캠 라이브라고 여기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킬 수 있으면은 아침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체크 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정리하자면은 일단 그때 구독자분이 말씀해주신 MSCI 불발 시나리오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렸다가 이제 5월 MSCI 편입이 실패를 하고 8월에 다시 MSCI 편입이 되면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5월, 6월, 7월에 나오는 12 물량을 정리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좋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현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엔캠은 통과 확률이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실패 시나리오로 가려고 했을 때는 주가가 좀 급하게 무너져야 되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구간에서. 근데 저는 편입 불발은 안 될 것 같고 편입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편입 성공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5월 15일에 편입 발표죠. 발표 플러스 분기 보고서 마감일입니다. 분기 보고서 마감일. 그죠? 그리고 5월 30일이 정기 변경 리밸런싱이에요. 그죠? 요거 아마 3시 30분 동시호가 때 이루어질 텐데 세력들이 일단 5월 15일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고점을 만들 수도 있겠다.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고점 만들어지는 거고 편입이 불발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했을 땐 고점이 5월 15일이 아닌 6월, 7월에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일단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팔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추가 매수하라는 거예요? 라고 분명히 저한테 좀 물어보실 텐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29만 원이 이탈하면은 매도해야 된다. 일단 제 생각 그래요. 29만 원 이탈하면은 일단 기준을 나눌게요. 이 수익 중이신 분들은 매도. 그 다음에 수익 중이 아니다. 손실 중이다. 근데 약손실이다. 깨졌을 때 약손실이다. 매도. 그리고 손실이 크다. 대기. 손실이 근데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손실이 크다라고 하면 대기. 자, 일단 저는 어딜 어떻게 하냐면 29만 원 깨잖아요. 그러면은 장중에 보다가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은 아까 일본봉을 봤잖아. 근데 거래가 들어오는 시작점이 여기 보면은 중요한 자리가 여기잖아. 지켜준 자리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봐봐요. 얼마예요? 이 구간이잖아. 29만 원. 보이죠? 여기 올라갔다가 쭉쭉쭉 잘 가다가 지켜준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이 구간 29만 원이잖아. 그래서 일단 29만 원 말씀드리는 건데 거래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던 자리는 27만 원입니다. 27만 원. 그럼 만약에 MSCI 불발 시나리오로 간다 했을 때 27만 원까지 봐야 돼요. 그럼 29만 원에서 27만 원은 마이너스 7, 8%란 말이 꽤 큰 돈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7, 8%야. 29만 원에서 27만 원은. 그럼 내가 만약에 여유가 좀 있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27만 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놓고 대기하면 되고 나는 지금 구간은 이미 수익 중이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면 29만 원 깨지면 일단 익절이든 손절이든 진행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간다 무조건 갑니다. 팔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다. 왜? 내가 보는 관점은 29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고 여기가 무너지면 27만 원 구간까지 밀릴 수 있는데 얘네가
일단 밀고 나서 다시 여기서 바닥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밀렸을 경우에 27만 원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27만 원까지 감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7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제 기준은 이탈 자리는 29만 원이고 이 자리가 이탈했을 경우 27만 원까지 열어놔야 된다. 그럼 우리가 27만 원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27만 원 구간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 들어가야 돼요. 추가 매수 들어가서 평단 낮춘 후에 29만 원 때렸을 때 29만 원 다시 물 탔던 부분 정리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어렵지만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구간에서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29만 원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마이너스 3% 구간인데 미장이 많이 빠져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건 엔캠의 주포들은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9만 원이. 그죠? 결과적으로 29만 원이 엔캠의 주포들이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고 단계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올라갔다가 그죠? 요 정도 조정. 보통 조정 폭이 단기적으로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구간 여기서 올라갔을 때 전 보통 절반 부분에서 지지를 좀 받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밑에서부터 지지받고 올라왔던 이 봉을 양봉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양봉으로 보는 거다. 양봉으로 보고 나서 여기에 중심선 있잖아요. 여기에 중심선. 여기를 보통 지지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항상 장대 양봉의 중심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일봉상에서도 여기서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의 중심선이 어디예요? 29만 3,500원이죠. 가다가도 여기서 지지받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 월봉에서도 제가 여기서 20만 원에서 강력하게 외쳤던 이유가 뭐예요? 월봉상 중심선이다. 장기적인 추세를 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을 것이다.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월봉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이 월봉의 월봉의 그 종가부터 딱 2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이 정도가 올라가요. 월봉상 요만큼. 그러니까 월봉이 끝날 때 요 봉 크기에 딱 2배만큼에서 끝나거든요. 보통은 꼬리가 달리면. 그럼 여기서 단기적으로 밑에 구간 가격대가 22만 5천 원에서 얼마요? 22만 5천 원에서 한 27만 5천 원 합시다. 22만 5천 원에서 27만 5천 원이라고 하면은 얼마요? 이 봉 크기가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그죠? 5만 원. 그러면은 27만 5천 원에서 5만 원 더하면 얼마요? 32만 5천 원. 32만 5천 원에서 근처에서 월봉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차트를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뭐 개소리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닌데 좀 강력하게 말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 그래서 월봉이 일단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올라갔을 때 조정을 한번 받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세가 끝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일단 5월에 폭등을 한다는 관점에서 여기까지 4월에 마무리가 되고 32만 5천 원.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내용 핵심은 전부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예요. 29만 원짜리. 저는 제가 보는 차트는 그렇습니다. 여기 깨졌을 경우에 27만 원을 반드시 열어둬야 된다. 근데 29만 원과 27만 원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강력하게 생각하는 지지 구간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다음 지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7만 원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야, 얘 또 빠진다는 거야?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분석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29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29만 원. 그러니까 요게 틀릴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29만 원이 강력한 락바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27만 원 구간이 다음 지지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차트를 보는 뷰에서는 29만 원을 무조건 지켜주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여태까지 엔캠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다 이렇게 맞춰왔는데, 그죠? 정확히 맞춰왔는데, 다시 한번, 이 구간이 왔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왔는데,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생각은 29만 원이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진 쳤다. 세력들도 여기를 무너뜨렸을 때 투매를 보면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얘네들의 목표는 7만원짜리 12물량을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목표일 텐데 여기서 주가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지네들도 알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무너뜨리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작년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하는 힘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박스를 쳐놓고 반등 시나리오로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4월 종가는 32만 5천 원에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월에 전고 뚫으면서 폭등하고 마무리되는 그림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저를 좀 떠들었는데, 제가 좀 자고 일어나서 이 비염이 좀 괜찮아져서 여러분께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완전히 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가끔가다 횡성수설합니다. 횡성수설. 근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29만 원 가격이 깨졌을 경우에 27만 원까지 밀릴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석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석이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9만 원 강력한 지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밀리면은 27만 원까지 밀릴 수 있다. 욕을 먹어도 이건 말씀을 드려야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7만 원 누구나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없는 구간이다. 그러한 부분인 거. 그러니까 욕을 먹을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밀림 27만 원까지 열어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27만 원까지 밀렸을 경우에 반등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밀리더라 27만 원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빠질 거예요. 만약 끊치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 기술적 반등 구간은 27만 원에서 거의 한 30만 원 근처 가격, 총 11% 정도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여러분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 물 타서 일단은 반등했을 때 비중 쭉 축소하면서 대응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마무리는 29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일단 라이브 참여 얼마나 좀 원하시는지 보고 좀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나 NCAM 라이브 참여 하실 분들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NCAM 라이브라고 5글자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몇 번이요? 010-9201-6329 NCAM 라이브 5글자 남겨주시고 시간은 9시부터 9시 15분 내지 20분 이 정도, 길게 하면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저도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 인원이 많으면 킬 거고요. 많지 않으면 안 킬 거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 의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NCAM 후속주 관련돼서 필요하신 분들은 NCAM 후속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간단히 FI들이 투자했고 IRA 법안 수혜주고 NCAM이랑 유사한 점이 많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보시고요.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로 NCAM 후속주 그리고 스윙주, 마무리로 바이오 히든주까지 체크하라고 확인시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뭐냐면요.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NCAM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NCAM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NCAM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NCAM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 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엔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엔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 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죠.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엔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바로 스윙 종목 이건데요. 제가 이번에 언제 하는 거냐면은 2024년도에 들어서 다시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7월 유튜브 시작했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달 지났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까지 구독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정확히는 한 6,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1월, 2월, 3월, 4월 들어서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거의 16,000명 다 돼가고 있죠. 1만 명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1만 명이 왜 늘었겠습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구독자 많이 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진행하고 있는 스윙 투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날 수 없어요.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좀 있는데 손실폭이 짧지가 않죠. 14%, 9%, 7%, 4%, 8% 손실이 좀 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단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단타하는 게 아니고 추세 매매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 자,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놓고 돌리는 흐름. 이러한 흐름들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매수 추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아서 이 구간에서 이탈했을 경우 손절 나왔을 때 손절폭이 좀 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추세로 내려가는 흐름 있죠. 내려가는 추세에서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꾸는 이러한 구간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게 먹으면은 한 2주에서 3주 만에 40% 수익도 금방 나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여기 대한전선이나 요거 50% 매도를 좀 완료했고 저 최근에 보시면 옵투스 제약, GNC 에너지, 에이프로젠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GNC 에너지는 지금 벌써 수익률이 40%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2주 만이에요. 2주 만에. 제 개인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 날짜가 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 날짜가 있고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요 이 밑에 쪽에 이거 말고 스윙 종목 더 추가적으로 담아놓은 거 있어요. 한 5종목에서 6종목 정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거니까 꼭 한번 받아가셔서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 종목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타점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종목 제가 이제 무료로 공유 한번 드릴 테니까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손실 날 수도 있는데 이 손절 라인 같은 거 잡아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 수익률은 최고점에서 매도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매도한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더 훨씬 더 많이 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직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100%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실 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6329 이쪽으로 스윙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5종목 더 추천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이 스윙 종목으로 수익이 좀 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해서 제가 히든으로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히든. 요거 한 번만 받아가시길 바라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자, 우리 항암제 시장 굉장히 크죠?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는 시장이 뭐냐면요. 당뇨랑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 이 시장이 뭐예요? 이제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매출로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릴리.
일라일릴로 바뀌었고요. 얘네가 뭐하는 회사요? 비만 치료제 최근에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미국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잠깐 반짝하고 죽어 있죠. 이거 뭐요?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1차 파동 끝났다는 거. 1차 파동. 지금 2차 파동 시장 구간에 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성장주라는, 그죠? 금리 인하 시에 성장주가 올라가잖아요. 금리 인하 시에. 맞죠? 맞죠? 근데 2차 전지는 작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 2차 전지는 매물이 쌓여 있어서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럼 사실 바이오는 3, 4년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성장주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유망한 뭘 체크해야 된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뭐냐면요.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두 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두 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죠. 릴라의 릴리.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이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짜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디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죠. 매수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얼마요? 8,800원의 매수 타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다?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의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제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하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하작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대하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